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상승과 하락이 예상되는 다양한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차트 분석과 함께 마지막에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해서 크립토 포테이토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의 월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 작년 5월부터 지속적인 음봉의 하락 패턴을 볼 수가 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부터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약 48%가 하락할 만큼 큰 하락이었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다 라는 예측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흐름의 큰 추세인 20일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차트를 통한 기술적인 분석만 두고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차트이다 보니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받고 있고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낮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의 지휘 아래서 급속한 발전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이더리움의 가장 큰 이벤트인 더 머지가 있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POW 방식에서 POS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장단점을 함께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부터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플랫폼의 수수료가 낮아졌고 이는 다수의 개발자와 사용자를 확보하며 탈중앙화적인 요소를 강화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체인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수료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적어지는 요즘에 이더리움의 소각량을 저하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모니터링 사이트인 울트라사운드의 자료를 보면 연간 0.396%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발행량의 제한이 없는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또한 이더리움의 약세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스테이킹의 수요가 6월 이후에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머지 이후 6월까지 이더리움 블록체인 보상을 위한 검증 노드로 스테이킹하기 위한 검증 대기자는 97,000명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에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 223명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의 수요가 감소가 된 요인에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금리가 5%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더리움의 3.5%의 수익률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스테이킹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또한 감소했는데 과거 45일에서 현재는 급격하게 감소해서 1시간 반까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대기 시간의 감소는 앞선 미국의 고금리 유지와 더불어서 리도와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의 옵션이 증가했기 때문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스테이킹의 서비스는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고 최근에 SEC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암시하고 있다 보니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시장에서는 약세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의 감소와는 다른 방면에 긍정적인 기사들도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이 기관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이는 이더리움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26년 말까지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가 현재보다 5배 상승한 이더 한 개당 8,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낙관적인 입장을 발표한 이유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더리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셨다면 앞으로 기관들의 참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눌러서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상승세를 불러일으킨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암호화폐의 상승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는 월가의 암호화폐 채택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를 포함한 기존 통화를 초월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이를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기관의 수요가 들어올 것이고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포테이토는 아직도 많은 규제들의 위협이 존재하기에 단기간에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사례는 리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리플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EC가 항소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리플은 과거의 가격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에 SEC가 리플의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면서 다시 한번 리플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SEC와의 소송의 방향과 이정표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변화되어 움직이고 있고, 이는 암호화폐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규제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미국 내의 규제의 모호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SEC로부터 무분별한 규제로 인한 리스크를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33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채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로 인해 미국의 부채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레리 핑크가 말한 잠재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의 하락을 넘어서 붕괴까지도 다다를 수가 있고, 리스크 해지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금의 가격을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24년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는 투자 시장에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암호화폐의 상승장을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마다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얀색의 M2 통화량의 급증에 따라서 암호화폐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불장 당시에도 통화량의 급격한 상승은 암호화폐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반감기 4년 전인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시중에 돈이 풀려야만 암호화폐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반감기 시즌과 같은 호재가 더해지면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두 개의 차트가 커플링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년에 이더리움의 상승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마지막 이더리움의 상승 요소를 살펴보면 거래소 내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테이킹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감소가 된다는 뜻은 매도 압력의 저하를 불러오고, 이는 이더리움의 가격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서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바로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적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더리움의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더리움의 1800달러의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수량이 적으신 분들은 현재 업비트, 빗썸 등에서도 스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킹 하시면서 물량 모아나가시고 장투하신다면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